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먼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에 지금 처음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만한 하나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 지금 본질을 보지 못한 채 투자 대상의 수익률만 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내 투자 금액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지금 정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 직장 생활,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같이 제가 그냥 적어보면서 얘기를 편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 분들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한번 이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핫한 주식이 될 수 있겠고, 또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우리가 흔히 그냥 크게 포괄적인 범위는 이제 이 세 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부동산으로도 우리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지만 그냥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세 개로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목돈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거의 적금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일정 부분 옮기고 여기에서 또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이거 이렇게만 하는 게 정답이 또 아니라고 이제 제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작년에도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이 그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웠는데 내가 뭔가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막 뭐 별 소득이 없어. 부동산도 엄두도 못 내. 그러니까 나는 과연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지? 동기부여. 이거. 이 동기부여가 내가 스스로 진짜 내 진정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맨날 영상보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를 보는데 그렇구나. 누구는 뭐 1년 안에 2억 벌었대. 그럼 그거 벌었네. 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저는 별로 뭐 안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뭐 몇 명이나 시청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거를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뭐든지 다 타임테이블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서른이다. 그리고 나 직장에 이제 막 들어갔어. 직장에 막 들어갔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구는 주식하자고 그래. 누구는 부동산 하라고 그래. 누구는 야 안전하게 금융상품 해. 막 이래. 그러니까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유 몰라 하다가 그냥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투자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해요. 첫 투자. 이 첫 투자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투자에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첫 투자에서 막 수익이 확 1년 이내 몇 프로가 났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그 다음 투자로 우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또 결과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만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정보, 찌라시 이런 걸로 토대로 해서 내가 뭔가 거의 대부분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실력이나 뭐 어떠한 인사이트가 는다기보다 결과로 계속 가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이 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투자할 때에 그 과정과 어떠한 작은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30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라, 부동산 투자를 해라, 금융상품 투자를 해라. 누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되겠지만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고 부동산을 안 하면은 지금은 안 돼.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왜? 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의 철학, 가치, 그리고 인사이트 모두가 다르고 위험 수용 성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건 제가 예전에 맨날 다이어리에 여기 썼었어요. 제가 예전에 군인이었을 때 회의 시간에 맨날 이거 썼어요. 뭘 했냐면 적어본 거였어요. 만약에 30살이야. 내가 여기에서 직장에서 만약에 다니면 55세까지는 다닐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대 분들은 또 적어보는 거죠. 여기서 더 촘촘하게 적을 수 있겠죠. 내가 30인데 35살 때 결혼을 할 거야. 40살 때 뭐 자녀를 계획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노후는 여기서 뭐 55세가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65세부터 나는 국민연금이 나와서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겠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돈을 빵 넣어놓고 수익률 뭐 20%, 1년 내에 몇 프로, 3개월 안에 원금 2배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긴 인생이잖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목적에 맞는 투자 자산을 선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저는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러한 것들 너무 뒤늦게 생각하고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러고 있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플로우대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산 증식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살이다.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30살에 지금 투자에 대한 그 첫 부분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왜 주식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부동산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요 사이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나 낙산해놨네요. 음.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그냥 좋아해요. 근데 딱 보면 보세요. 월급이 만약에 30살 때 뭐 300이라고 칠게요. 그냥 300이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120을 쓰고 지출하고 지출 한 40% 지출하고 60% 저축한다는 가정할게요. 60% 저축. 그러면 보세요. 한 달에 지금 180만 원씩 버는 거잖아요. 180만 원. 180만 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내가 뭐 60세 이상도 할 수 있는 업종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55세도 지금 그 전으로 다 땡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한번 볼게요. 그 180만 원씩 내가 1년 일하면 얼마죠? 1960만 원이죠. 1960 곱하기 25년 하면 얼마예요? 2, 3, 한 4억 8천? 5, 45? 4억 9천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9천. 맞나요? 4억 9천? 2천만 원 잡고. 그쵸. 그 보세요. 이 숫자에 대해서 먼저 제가 봤을 때 이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내가 정말 취업 정말 힘들게 하고, 직장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60% 월급의 60%를 저축했어. 물론 임금 인상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축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거나 애 낳으면 이거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180만 원씩 1년이면 196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25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9천이라는 거예요. 4억 9천. 그러면 이 4억 9천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좌절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닌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4억 9천이에요. 그럼 집에서 뭔가를 여러분들 물려받지 않고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서울 중위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서울 중위. 물론 서울에 안 살아도 상관없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번 다 지워보고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자, 내가 25년 동안 4억 9천을 모았는데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시내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년을 5년 늘려도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투자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수익률을 단순하게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인생에서 곡선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등락을 거듭할 수 없겠고 앞으로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 한다는 이제 가정인 거죠. 물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시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만으로 25년 동안 벌어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거를 지금부터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직장에서 조금 더 연봉을 높은 데를 이직을 해서 이거를 맞춰볼까? 아니면 나는 직장에서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금융상품, ELS, ETF, 펀드, 뭐 보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조금 더 내서 이런 것들을 업시킬까?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부동산 어차피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서울에서 안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 아파트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버는 상황에서 내가 서울에 수도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그냥 돈이 없다고 해서 끝이 날까? 돈이 없다고 하면 내 자산을 갖고 있는 소득 범위 안에서 그러면 집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청약이 될 수도 있겠고 경매도 될 수도 있겠고 다른 공매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이나 이제 이런 걸 나가다 보면 어떻게 투자를 수익을 올릴 것이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니까 치열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것보다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시작한 사회생활 시작한 분들 20, 30대 그리고 40대이신 분들도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갑자기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타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방법을 바꾸든 사고를 바꾸든 행동을 바꿔야지 뭔가 내 결과가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리가 너무 지금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정보 속에서 단기적인 수익률만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부동산도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거 투자했는데 그게 묶여버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온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첫째 투자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스스로 느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느껴야지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 대상으로 넘어갈까라는 게 나오고 이 안에서 그럼 나의 성향과 나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 자산과 배분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더라면 한번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편하게 나누는 공간으로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좀 본질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처음부터 닦아서 조금 오랜 장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은 결국 투자는 뭐 투자의 신이 아닌 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반드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